내가 그 광주에 가서 5.18에 대해서 발언을 한 것 때문에 내가 고발당했잖아요. 고발당해가지고 광주에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계속 그랬어. 그래서 내가 안 간다 그랬지. 예. 아니 무슨 광주가 특별한 지역이냐. 어? 내 거주지로 보내라.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야. 전두환처럼 광주로 불러가지고 조사를 시키려고. 그래서 내가 체포영장 때려. 그럼 내가 다시 수갑 채워서 광주로 끌려갈 모습을 국민한테 보여줄 테니까. 그랬더니 할 수 없이 이제 종암으로 옮겼어요. 예, 예. 옮겼는데 이것이 지금까지도 이 검사가 기소도 못하고 이게 수사를 지금 못하고 정지가 돼 있어요. 예, 예. 내가 그때 발언한 발언은 이거거든요. 아무리 광주에 사는 사람들이 악할지라도 시민군이 시민군의 등에다 대고 총을 쏠 사람이 있겠느냐. 난 그렇게 믿지 않는다 이거야. 어? 어떻게 시민군이 자기 편끼리 자기가 그것도 등에서 뒤에서 카빈으로 M16으로 죽은 사람들은 공수부대가 쏜 총이고 카빈으로 쏜 건 시민군이 쏜 거 아닙니까? 그건 무기고에서 탈취한 겁니다. 그렇죠. 예, 예. 근데 그걸 어떻게 시민군이 시민군의 등에서 뒤에서 총을 쏠 사람이 있겠느냐 이거야. 내가 이렇게 발언한 것 때문에 내가 고발당해가지고 아직도 지금 미해결 상태에 있는데 난 그 정도밖에 발언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어제 그저께 지금 미국 CIA에서 공개된 예, 10월 1일자로 공개된 겁니다. 이거는 할아버지 지금 할아버지 돌아가신 할아버지 있잖아요. 예, 예. 할아버지 증언 이 5.18은 김대중이 일으켰다. 이게 이번에 CIA 공개로 이거 드러난 걸로 봐야죠. 예, 예, 예.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오늘 지금 그쪽을 좀 올려봐 주시죠. 스카이데일리에서 보도한 건데요. DJ가 그러니까 10월 1일자 기밀이 해제됐는데 미 대사관에서 본국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김대중이 학생들에게 돈 주고 내란을 선동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봉기를 일으켜달라고 사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돈을 예, 주고 대학생들한테요. DJ가 예, 예. 그래서 그거를 돈을 정동련이 받아서 정동련이 그 당시에 이제 그 대학생들을 조직 사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된 게. 그러면 그때 이동호도 돈 좀 받았겠네. 아니 저는 부산에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왜 지난번 한번 증언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DJ 비서가 5.18 일어나자마자 저한테 삐라를 주면서 이거를 뿌리라 그랬거든요. 그때 그 삐라가 그래서 제가 미아당 백화점에 새벽에 가서 뿌렸다고요. 근데 그 삐라 내용이 뭐냐면 그래서 잔인한 계엄군의 진압. 근데 그 내용이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 당시 삐라라는 게 지금쯤 인쇄물이 아니고 등사기로 민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처럼 뭐 예를 들면 전국 어디서나 카톡으로 날려가지고 그거를 쫙 뽑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등사기로 민 건데 5.18 터지자마자 저한테 그 내용이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 몰랐지만 그 뒤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사전에 계획된 거다. 근데 지금 저희가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그 기밀문서 해제된 게 뭐냐면 DJ가 그 돈을 주고 사주했다는 거예요. 학생들. 그러니까 이미 학생들에게 돈을 줘서 참. 폭동을 일으켜라. 그래서 아시다시피 목사님 5.18 되자마자 바로 그날로 뭘 했냐면은 무기고를 털었습니다. 그것도 47개요. 동시에요. 이야. 그럼 무기고 위치를 알고 그 위치에 사람들을 미리 파견해야만 동시에 터는 게 가능하거든요. 이거는 계획이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 5.18은 김대중과 그리고 물론 북한의 지령이 있었죠. 당시에 광주에서 북한으로 5,000회 정도의 비밀 무전 교신이 왔다 갔다 그러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광주에 있던 고정 간첩들과 그러니까 북한의 지시를 받은 고정 간첩들과 그다음에 김대중이 앞장서서 돈을 주어서 무장 반란을 획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만약에 제가 알기에는 5월 20 며칠이었을 겁니다. 원래 D-Day가. 그런데 5월 18일 날 전국계엄 확대되는 바람에 걔들이 전국적으로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그러니까 계엄군이 장악한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사전에 계엄 확대를 하지 못했더라면
김대중의 반란으로 대한민국이 엄청난 혼란에 처해 있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의 진실은 숨길 수 없어요. 결국은 드러나잖아요. 이동호 교수님. 예. 이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모든 이런 저위의 지시 없이는 안 북한 된다. 지시셔야 됩니다. 저희 때도 북한에서 해당 구호 사건에 어떻게 대처할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방송으로 몰래 24시간 청취해서 듣고 그것을 문건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분명히 증언할 수 있는 건 DJ도 당시에 그 녹취한 내용을 매일 보고 있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출신의 제야 담당 비서한테요. 그 북한의 지시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제가 김대중 만났을 때 20여 차례 이상 만났거든요. 1대1로 만난 적이 많습니다. 둘이 만났을 때 김대중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동지, 한민전, 그러니까 북한의 지령, 그러니까 우리 대남 그 전략 지도부입니다. 한민전의 지시는 이런데 우리가 톤을 좀 낮춥시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한민전 지시 놓고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서로 토론했다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김대중이. 그러면 5.18도 계획을 북한이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제가 알기에는 북한이 계획하고 김대중이 그것을 실현한 겁니다. 실현. 그래서 사실은 5월 뭐 20 며칠 날을 D-Day로 삼았는데 그 전두환 장군이 비상계엄 확대 조치를 하면서 미리 이 선수를 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은 실체가 있는 겁니다. 내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대중은 사실은 선거로 당선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선거가 어려우면 뒤집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뭐 부정선거니 어쩌냐 하면서 선거가 진행되고 그리고 자기가 안 될 경우 부정선거로 조작하면서도 내란 폭동을 일으키자라고 계획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합수부가 미리 계엄사가 미리 친 거죠. 그러면 김대중과 그렇게 가까워졌으니까 김대중은 전향을 하고 죽었다고. 안 전향 안 했죠, 목사님. 전향 안 하고 죽었다고. 그럼요. 전향한 적이 없죠. 그러면 어떻게 동작동 국립묘지에 묻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황장엽 선생한테 들은 얘기 중에는 김대중 씨가 북한에 돈 받은 것까지 이야기 나왔었어요. 그때 저만 들은 게 아니고 저하고 조갑재 씨, 이동복 씨 여러 명이 들었고 유동열도 같이 들었습니다. 하루는 그 황장엽 씨가 이제 김일성하고 같이 앉아 있는데 대남 담당 비서로부터 김대중이나 보고가 올라온 겁니다. 근데 김대중이가 북한에도 대남 공작기관이 한 두세 개 군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노동당 산하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각 기관들끼리는 서로 모릅니다. 공작 내용을. 그러니까 김대중이가 양쪽으로 다 받은 거예요. 군 정보기관으로도 받고 그 다음에 노동당 산하기관으로도 받고 그런데 이제 수령한테 김일성한테 올라가니까 그게 다 보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 군데서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보고를 받은 게 황장엽 씨 옆에 있었는데 김대중 씨가 김일성이 그랬다는 겁니다. 허허 그 친구. 제가 알기는요. 김대중이 북한을 올라갔잖아요. 그 다음에 김정일하고 1대1로 차를 탔잖아요. 그건 양국 원수가 한 차에 동승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건데 김일성이 김정일이 불쑥 김대중 차에 탔다고요. 같이 탔다고요. 그래서 이 레이더 상에 사라진 게 한 30분 된다 그러는데 그 기간에 제가 알기에는 야, 너 우리 아버지한테 돈 받은 거라고 치부책을 이야기했을 거다. 그래서 그러니까 차에서 내린 직후에 김대중 얼굴이 굉장히 뭐라 그러니까 상기돼 있었고 굉장히 뭐라 그러는 거 굳어져 있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이제 김대중 당신이 말이야 우리 아버지한테 어려울 때 이렇게 돈도 받아가지고 또 간첩들 지원도 해줬는데 이제 당신이 뭔가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압박했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일본으로 도망갔을 때 제일교포들한테 그 조총련한테 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당시에 이제 조총련 그 통해서 그렇지. 예, 받았다는 이야기가 정설이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평민당 총재할 때에. 예. 현역 자기 밑에 있는 그 비서실장인가 서무선 의원이 서경원한테 북한에 돈을 받았지 않습니까? 서경원. 그렇죠. 북한에 몰래 보냈다가. 그렇지. 예. 여기 한번 서경원 미리북 사건 있죠. 예. 서경원 그거 한번 쳐봐요. 서경원 방송실 서경원 쳐봐요. 아니 그러니까 서경원이가 북한에 돈을 받아서 김대중한테 전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저기 나왔네 서경원 검거 현장 저게 현역 국회의원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현역 국회의원이 북한한테 돈을 받아서 김대중한테 전달했는데도 어떻게 김대중이가
대통령까지 되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은요, 이건 개판이야, 개판. 이건 사실과 진리와 역사와 뭐 이것이 관계없이 이거는 어느 쪽이든지 때를 많이 쓰는 놈이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저는 보기에는. 어쨌든 명확하게 증언할 수 있는 게 제가 직접 김대중과 20여 차례 만나면서 같이 토의하고 같이 회의하고 했거든요. 그때 김대중의 내용 저랑 똑같았었습니다. 근데 미국 CIA가 어제 그저께가 며칠 10월 1일자로 지금 10월 1일자로 됐죠. 김일수가 해제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노벨상 탄 것은 며칠 날이에요? 아니 그건 그 한참 뒤죠. 한참 뒤에고. 저건 광주 5.18 때 얘기니까. 목사님, 그래요? 네. 요거 좀 올려봐 주세요. 저 위에 지금 똑똑똑똑 해가지고 구멍으로 디클래시파이드 그랬지 않습니까? 네. 클래시파이드 그러니까 비밀로 돼 있다가 해제됐다는 해제됐다는 겁니다. 저게 10월 1일부로 해제됐습니다. 10월 1일부로 일부러, 예.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잘 봐야 되는 게 우리 6.25를 북한이 우리 남침한 게 아니고 남쪽에서 올라갔다. 그다음에 뭐 미국의 사조에서 했다. 미국이 그렇게 했다. 막 온갖 이야기가 나오다가 저런 그 비밀이 그러니까 소련하고 중국의 비밀이 저렇게 해제돼 가지고 나오면서 그게 완전히 싹 없어진 겁니다. 지금 이제 뭐 어느 역사학계나 어느 나라도 남한이 북침했다는 것은 이제 없는 거죠.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이제 10월 1일 날 냈으니까 이러면은 이제 김대중에 대해서 그다음에 5.18에 대해서 이제까지 엉터리로 그 해왔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정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18은 김대중이 이겼다고 미국의 CIA가 10월 1일 날 드디어 비밀 문서를 공개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광주에서 나를 고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내가 이 거꾸로 역고발을 해야지. 그렇죠. 지금 광주 어쨌든 5.18 단체. CIA가 네? 김대중이 일으켰고 내라는 뭐 사건의 실체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1차적으로 벌써 10년 전에 미국 CIA가 먼저 공개한 게 있어요. 이번에처럼 구체적인 거 말고 방송실 한번 띄워봐 주세요. 10개 사항이 있다고. 10개 사항. 이걸 내가 광주에서 프로젝트로 비춰가면서 설명했다고. 그렇죠. 미국 CIA가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저 보세요. 저거 봐. 이동호 교수님 눈 좋으니까 읽어봐요. 예, 5.18은 공산당 간첩과 김대중 지지자들의 합작품이다. 그렇지. 그리고 지금 오늘 지금 이 증거가 결정적으로 저거를 증언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 기밀문서 해제된 것이 김대중이가 내란을 선동했다는 거거든요. 대학생들한테 그것도 공작금까지 줬다는 거. 돈 준 게 공작금입니다. 뭐. 그렇지. 그다음에 예. 두 번째, 폭동은 전문적 선동꾼에 의해서 발생했다. 다시 말하면 전문적 선동꾼이란 이미 그런 그 공산주의의 혁명로 무장한 그러니까 경상도 군인들이 전라도 사람을 죽이려고 왔다. 이렇게 선동했다. 이게 거짓이죠. 그러니까 저거는 그 공산 혁명 사상을 무장한 놈들이 벌이는 거짓 선동이거든요. 셋째는. 폭도들이 전남 의대 옥상에서 국군 헬리콥터를 향해 발포했다. 근데 밑에 해설은 뭐냐? 국군 헬리콥터가 시위 군중들을 향해 발표했다는 것은 거짓 선동이었다. 그렇지. 이게 미국 CIA가 이게 밝혔다. 예. 벌써 10년 전에. 예. 그다음에 또. 넷째, 한국 군인들의 훌륭한 자제력 때문에 최소한의 희생자가 나왔다. 진실, 한국 군인들의 술에 취해 미친 듯이 행동하지 않았다. 제가 이게 부산에서 받은 삐다가 저거 있거든요. 이 경상도 군인 술에 취해가지고 예, 미친 듯이 하면서 임산부 배를 가르고 맞아. 처녀의 젖가슴을 도려냈다. 맞아. 전 그것 때문에 피가 막 돌았거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다섯째, 당시 국군의 발포 명령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진실, 국군의 계획적인 발포 명령으로 사망자 발생시키지 않았다. 오늘까지도 이 발포 명령자는 아직도 못 찾았다. 그렇죠. 없으니까 못 찾는 거죠. 아니 예를 들어서 상금을 걸어놨는데도 공수부대 사람들이 발포 명령을 받았다라고 증언하면 돈 타거든. 돈 타죠. 타는데도 아직도 말 아니, 자기 정권 잡을 때 그거 형상 걸고 했지 않습니까? 김대중 그렇지. 때도 했고, 그렇지. 노무현 때도 했고, 벌써 맞아. 문재인까지 세 번 대통령이 다 했는데 아무도 못 찾았습니다. 그다음 없나? 자, 근데 이것에 대한 더 확실한 증거를 이번에 10월 1일 예, 오늘 CIA가 깠다는 CIA가 깐 겁니다. 김대중이 폭동을 사전에 예비하고, 그러면 광주 5.18 유공자들은
나한테 손해배상 내놔야 돼요. 그렇죠. 왜 나를 고발했냐 말이에요. 왜? 지금도 이거 처리 못하고 지금 중앙경찰서에 들고 있어요. 지금도 처리할 수도 없어서 왜